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이죠. 공수처 수사관들 차량이 한남동 관저 앞까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이 전국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 전 지도부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처참하죠 뭐. 예. 지금 아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헌정사상 처음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거의 유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어떤 특정 국가들을 비하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후신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내전과 그 쿠데타가 예.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슨 뭐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대통령 측근들이 또 막고 지지자 찬반 지지자 그들이 모여서 충돌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외국에서 만약에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예.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야,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런 나라였어? G20인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예. 저런 나라였던 거야. 예. 법률이라는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뭐 경고용으로 발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물론 저 현재의 지도부가 아닙니다만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빨리 이게 국가의 품격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영장 집행 실질적으로 가능할 거로 보세요. 일단 관저 앞까지는 갔어요. 네. 그러면은 그 대통령 저 탄핵을 반대하고 이 체포 구속에 반대하는 그 지지자들은과의 충돌 없이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단을 시켜놨는데 예, 알다시피 그 예. 관저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그 건물까지는. 아 가보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뭐 아.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었죠. 그 철문에서 예, 그렇죠. 안에 실제로 이제 주거하고 있는 공간까지는 예, 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단 철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철문을 아마 경호처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저런 대치 상태가 그냥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대치 상태가 그 과정에서 서로 연락들을 계속 하겠죠. 그리고 예.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 예. 상태를 해제해라라는 어떤 요구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이거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뭐 네.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겠죠. 근데 예.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런 가운데 이제 지지자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은 계속 모여들 거거든요. 예. 불행한 사태가 없어요. 충돌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 같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 체포영장 집행 문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예. 그 수사 본인이 하야 안 하겠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 됐든 아니면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됐든 예. 제대로 받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다 따져보겠다. 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얘기했죠. 하셨으니까 그 국민한테 한 그 약속대로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까지는 출석 요구서를 계속 거부하셨잖아요. 예. 그게 꼭 저는 뭐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출석을 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출장 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어쨌든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세 번이나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내가 언제까지 출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금 뭐 대통령 변호인 측의 영장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계속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래 가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서부지법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도 거부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예를 들면
강제 연행되면은 수갑차고 가는 거잖아요. 영장 집행되면 그 전에 수가까지는 안 채우겠지만 예 원칙대로 하면 연행하겠죠. 예. 예. 그 전에 그러면 알아서 자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라든지 예를 들면 뭐 월요일 뭐 2시까지 가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자진 출석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것도 지켜져야 되고요. 예. 권위도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변호를 하시지라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들이 계속 오히려 그 지지자들을 길거리로 불러내고 법 외의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그 지금 출석을 하셔야 된다. 예. 어쨌든 그 법적 조치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고 예. 법원 행정처에서도 발부된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유권 해석까지 내렸기 때문에 예. 그 기초 하에서 움직여야죠. 대통령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 변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려고 나중에 어떤 비난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근데 법원에 대한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 국민의힘 어제 법사위 위원들이 기자회견했어요.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 물론 뭐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게 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어쨌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어떻게 보세요? 제스처죠, 뭐. 그래요? 정치적 제스처고 예. 일부 강경 그 친윤 그 지지자들 예. 내지는 친윤 정치인들 우리 당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뭐 몰아가기 분위기 몰아가기 그런 거에 휩쓸려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걸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대부분이 지금 비상계엄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탄핵 역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친윤 그룹들은 예. 그 한 20%나 25%가 되는 강성 지지자들만이라도 보고 가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예.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당을 망치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위기로 당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편지 보셨죠? 맞습니다. 그제 밤에 대통령의 편지.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편지?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죄송합니다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궤변으로 가득 찬 그런 편지를 쓰셨어요. 예. 먼저 그 두 번의 담화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하다가 이번에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매국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고요. 예. 그다음에 헌정 질서를 지킨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고방식. 그 지미 국가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왕정 국가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국 시민이거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 발언 자체, 그 문자, 그 글자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흔히 세간에서 얘기했던 이분이 그 정상 일반적인 어떤 방송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어떤 극단적인 유튜브들에 의해서 상당히 정신세계가 지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의 그 뭐랄까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그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전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나라 안팎에 이게 주권 침탈 세력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외국의 옛날에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한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는 있지만 우리 지금 주권을 침탈하는 외국이 어디죠? 북한.
예를 들면 침탈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중국, 러시아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일각에서 뭐 셋대 이번에 무한 공항의 그 참사도 무슨 저 셋대를 드론으로 만들어서 그런 주장도 해요? 뭐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그 방송국에 무슨 817인가 하는 숫자가 1차 동안 나갔는데 그게 북한의 지령문이다. 뭐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주권을 침탈하는 세력이 누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아마도 야당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방적인 그런 자기의 주장이시고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미국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주한미군으로 파견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군을 동원하자는 건 무슨 의미냐.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NLN이나 이번 주변에서 무인기를 보내고 하는 식으로 충돌을 국지전을 유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냐.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락을 했고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는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위험하도록 만든 건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고 그 이후에 그런 주장들이세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저에 앉아서 저는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다투고 싸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관저에 앉아서 이런 식의 편지 보내서 지지자들 이 추운 엄동설안에 길거리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싸우겠다. 본인이 나오셔서 싸워야죠. 법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편지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하는 발언을 국민의힘에서 못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편지가 잘못됐습니다 얘기는 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저희 지도부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즉각 빠른 하야든가 아니면은 탄핵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의총장에서 벌어졌던 일 다 보셨잖아요. 봤죠. 거의 무슨 광란에 무슨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본인들이 장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문제 있다. 이거 너무하는데 싶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이 비상계엄과 이 비상계엄 사태와 둘러싸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가가 드러날 텐데 그때마다 우리 지도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감싸고 돌 건가요? 자, 어제 조선일보 혹시 양상훈 주필 칼럼 보셨나요? 봤죠. 거기 이런 대목의 첫 문장이 국민의힘이 좀비가 됐다. 잘못 끼운 단추를 계속 끼워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처음에 해제 거기 대응부터 잘못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국민의 여론과 엇나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지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적? 보수 언론에서 나온 지적인데. 아니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께서는 조중동을 다 절독운동을 하자. 그래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다 거짓 보도를 하고 있고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망상적 세계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건 대통령이시고요. 그 좀비라는 거는 거의 목숨이 살아있지만 실제로 산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제 그 편지 이후에 당내에서 그래도 뭔가 좀 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은 없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편지의 마지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님.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은 당 얘기까지 해서 나는 당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당 별로 안 좋아하는데라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편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럼 굳이 뭐 당이 국가나 그러니까
개인보다 국가와 당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줘야 되지만 그러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 사이에서는 공적인 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개개인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도저히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얘기를 쓰면서 당과 국가보다 이것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뭐 헌정 질서를 지킨다라는 얘기에서 드러나듯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 자유민주주의자고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가 됐든 당이 됐든 상관없다. 이거는 뭐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거나 헌정 질서 문란 세력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마 우리 당에서도 이거 보면서 속된 말로 멘붕 온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우리 당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온갖 돌팔매 막고 있는데 우리도 반 헌정 뭐 헌정 질서 문란 세력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럼 이 편지 이후에 당이 대통령과 좀을 끊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지도부 구성으로 봤을 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왜냐면 뭐 어떻게 자기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은 그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뭐 변화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려는 지도부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앞에 그 사죄 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짧게 20초인데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힘은 애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는 걸 국민 앞에 고했어야 돼요. 그리고 탄핵이 됐든 혹은 자진하야가 됐든 그것을 당에 요구하고 대통령과 부부를 출당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절연을 한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어버이로 모시는 그런 민주당과 싸웠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거는 그냥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뒤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